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채는 결론이 뭐냐면 만기까지 부채 가액이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야, 할인 할증에 따라 가치가 변동할 거다. 그거를 어떻게, 그죠? 스케줄을 그 해당 기간에 동안 있죠, 적절한 부채의 금액을 표시할 거냐,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부의 요체인데요. 그걸 하는 방법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부터가 머리 하면 아플 거야 아마.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할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사채를 발행했을 때 액면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할인하고 할증했을 때 차이 나는 금액 있죠. 그걸 어떻게 적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사채 액면보다 덜 받은 금액은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더 받았으면요,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만 기록한다는 정도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될 점은, 나중에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요, 부채를 뭡니까? 사채를 차감하는 거고, 나중에 할증 발행 자금은요, 부채를 플러스한다,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이 차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산할 수도 있다 이거 있잖아요, 그죠? 차감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하는 것도 나타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사채 발행비 한번 볼게요. 사채 발행비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보죠. 사채를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채 발행에 따른 수수료가 직접 비용이 많이 들죠. 사채 발행에 따른 또 사채를 하면요, 또 이렇게 등기도 해야 되고 수수료 들고 또 사채 공모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할 때 좀 메리트 있게 뭐예요? 우리 공모, 또 주식도 뭡니까? 공모 비용이 들죠, 그죠? 사채하고 주식하고는 똑같은 성격이 있어요. 어차피 자본을 유입한다는 측면은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개념이 있을 건데요. 여기 사채 발행비에 대한 취급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일단 사채 발행비는요, 발행비는 사채 발행에 따른 직접 비용이고요. 이게 계정 과목은 이렇게 봐요. 계정 과목. 사채 발행비에 있으면 계정 과목은 뭐가 되냐면 돈이 그만큼 더 나간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채 발행에 따라 돈이 적게 받은 꼴이 되잖아요. 사채 발행한다 돈이 나갔으니까 돈을 유입을 적게 받은 꼴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계정 과목은요, 사채 할인 발행 뭡니까? 차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회계 처리는요,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X1년 회사는 사채 액면 10만원짜리를 95,000원에 그래서 할인 발행하였다 가정할게요. 기본 모형이죠. 그럼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그래서 95,000원이면 사채 액면보다 5,000원 적게 들어왔죠. 적게 들어왔는데 또 얼마가 나간 거야? 2,000원 나가니까 내 손에 진 돈은 궁극적으로 93,000원이 되겠죠, 그죠? 93,000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채 액면보다 돈을 얼마 덜 받은 거야? 7,000원. 그러니까 7,000원이 뭡니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될 거다는 걸 보시면 돼요. 원래 5,00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잖아요. 적게 받은 거는데 추가적으로 또 2,000원 더 나갔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요 7,000원이 될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채 10만원 적습니다. 사채는 어떠한 경우도 10만원 적어요. 주식도 배우게 될 건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 액면을 적는 거예요. 사채도 액면을 적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현금을 얼마 받았어요? 사채 발행가액 얼마죠? 95,000원.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고요? 사채 발행가액이 95,000원이죠. 사채 발행가액 95,000원이에요. 여기에서 차감한대요. 얼마를? 사채 발행비 2,000원을 차감하면 받은 돈은요 3,000원이죠.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 여기에 현금은 93,000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대체 차익을 밀면요, 원래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5,000원인데 추가적으로 뭡니까? 2,000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 보세요. 계정 과목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했잖아요. 2,000원이 더 얹어지니까 7,000원이 정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요거 할인 발행 차금 7,000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사채 발행비까지만 여러분의 학습 범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까지만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험 주제에서는 2분의 1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산세무 이것까지 커버하는데 한 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 정도 요거를 기초해서 반을 또 배웁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회계 1급으로는요 이까지 하면요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 그럼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본으로 가야 되죠? 자, 여러분들은 서서히 지금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그죠? 다 배웠다, 이거. 수익 배우면 별거 없어요. 그죠? 왜냐면 자산과 부채의 산물이 뭡니까? 수익과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별로 중요 안 하다는 게 아니고 볼륨이 별로 이제까지 많이 배웠고요. 자본이 뭡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이죠. 좀 어려워하는 주제가 됩니다. 전산회계 1급 시험 범위로 보면요.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통째로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안 내요. 하지만 전산세무 2급에서는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5점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하나, 이론 문제 하나 반드시 나옵니다. 출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은요. 전산세무 2급에 국한해서 뭡니까? 다음에 보고 청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 뭡니까? 이걸 나눠서 할 수 있는 주제가 안 돼요. 어차피 같이 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해서 뭡니까? 그죠? 조금 천천히 하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세무 2급까지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본에 대한 강의를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선생님도 자본 거래를 많이 뭡니까? 안 해보니까 뭡니까? 이 자본에 대한 있죠, 이해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지 않는 분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도 뭐예요? 좀 매일매일 경험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려워하는 주제는 제가 풀어가지고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자연적인 용어를 많이 쓰려 해요. 풀어서 개념을 익혀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배우냐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T를 그리면 자산 있고, 그죠? 부채를 배우는 여기 부분이 뭐예요?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뭡니까? 예, 자본이 되겠죠, 그죠? 자본은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순자산 이란 말로도 표현합니다. 순자산은 뭐냐면 부채를 갚고 나머지 있죠. 그걸 순자산이란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 잔여지분이란 말로도 표현하고요. 잔여지분, 남아있는 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본이 되는,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자본의 분류, 제가 옛날에 책 있다가, 그죠? 5,000원짜리를 어렵게 구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주식을 제가 하나, 그죠? 이게 굉장히 이렇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화폐 박물관에 가서 있죠. 제가 이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딱 집에 오면 있거든요.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체험이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책을 썼을 때 아마 그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를 가정하잖아요. 그죠? 그 주식회사는 회사 중에 지분의 형태를 주식이라는 있죠. 매개를 해서 이제 발행하는 형태의 주주의 지분의 목을 뭘로? 주식이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이제 발행하는 형태의 회사를 주식회사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가진 주식은요. 주식을 가진 자는 이 회사에 권리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권리가 있겠죠. 그죠? 배당을 받거나 청산했을 때 뭡니까? 우리가 자녀재산가액을 받거나 하는 권리가 부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최초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본은 이 거래를 통해서 이 시차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죠? 그러면 자본 거래는 뭐냐면 출자행위를 하는 거죠. 출자. 그죠? 처음에 주주들이 만나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면 출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출자 받은 돈을 구분하자 이 말이야. 구분하자는데 그 구분을 세 개로 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라는 개념하고 자본잉여금 뭐 그죠? 자본조정인데 여기서 특징이 뭘까요? 세 개의 특징은 공통점이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본이 다 들어가 있구나. 아니 자본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을 붙일 때 자본이 들어가지 뭐. 이거를 인위적으로 외우려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 자본인데 금이구나. 이게 뭐지? 자본금. 금은 뭘까? 우리 주식 아까 방금 봤잖아요, 그죠? 주식의 액면가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납입자본이라 하는데요. 주식의 액면금액을 자본금이라 하는 거예요. 5천이라면 5천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잉여금은요. 이름에서 뭐를 느낍니까? 출자했는데 뭔가 자본보다 뭔가 플러스 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플러스 나는 거다. 잉여금 난 거다. 근데 얘는 뭐야? 이름이 조정이죠? 얘가 우리 관심이 있을까? 얘가 관심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때 어디가 궁금해요? 잉여금이 궁금해요? 아니면 자본조정이 궁금해요? 잉여금? 아, 개인마다 틀리네. 잉여금 뭐가 들어있을까? 잉여금 난 게 뭘까? 응? 그래요? 우리 회계에서는요, 자본조정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자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조정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 조정하냐 이거죠. 좋아. 조정하는 이유를 없애뺐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왜 조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자본잉여금은 뭐냐면 자본거래에서 플러스 난 거. 자본조정은요. 이 자본은 뭡니까? 뭔가 조정하자 이 말이죠. 그럼 조정을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약간 뭡니까? 관심이 좀 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계 처리가 나와요. 3점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처리가 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이 출자 회사를 설립한 후에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면 그러면 돈을 벌면 뭐를 벌어요? 이익을 벌잖아요, 그죠? 이익 난 금액이 곳간에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익 난 잉여금. 근데 얘는 옛날에는요, 여기에 있었는데, 새빵을 살다가 뭡니까? 분가를 해서 독립. 그래서 이름이 조금 여러분들, 조금 그런데요, 좀 익혀주시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데, 얘는요, 실현하지 않는 손익, 얘는요, 실현된 거. 단기 손익에 포함된 거, 얘는요, 손익 거래인데, 그죠? 포함시키지 않은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같은 거. 얘는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는 거래지만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연하는 거잖아요. 팔렸을 때 그거를 뭡니까? 처분에 녹이기 위해서 유보하죠. 그때 냅두는 자본 계정이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틀을 이해하면 이 5개를 굳이 많이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바로 가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본은 크게 5가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을 제가 있죠. 여기 딱 적어 놓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중요한 점을 여기 적어 놓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 놓고 있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네요. 주식 발행 초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를 딱 논점을 가져라고요. 여기에서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 얘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지? 하여튼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익잉여금은 뭔가 2개로 나뉘어졌네? 뭐 이런 정도만 이제 새기고 바로 이제 자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먼저 뭐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쪽에 먼저 일어나겠죠. 얘를 통해서 손익거래가 이루어지니까 흐름적으로 얘부터 먼저 뭔가 발생하겠죠. 처음에 주주들이 뭘 할까요? 출자를 하겠죠. 그죠? 출자하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면요. 유상증자를 했죠. 증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름이 정자란 말이 나타나요. 정자. 정자란 말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럼 정자의 반대를 혹시 아세요? 예, 감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먹는 거 말고, 예, 그죠? 아니죠, 그죠?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정자는 뭐냐면,
증자는 뭐냐면 증가의 정자 있죠. 여러분들 증가의 정자 이렇게 쓰잖아요. 증자. 한자는 몰라도 되는데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감자는 뭘까요? 이게 가말 감자를 씁니다. 그죠? 감자를 쓰겠습니다. 자본금을 뭡니까? 감한다 이거죠. 근데 내 멋대로 증자를 하고 감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적 행위가 있는데요. 증자는 뭐냐면 바로 증자의 행위는 주식의 발행이 되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는요. 증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증자란 말은 주식을 발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자는요. 감자, 그러니까 자본금을 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식을 뭡니까? 소각하지 않고는 소각. 불태워 없애버리진 않고 뭡니까? 그러니까 소각이라는 있죠.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응? 소각. 소각이 뭡니까? 그래서 보통 감자를 표현한 방법이 뭐냐면 기존의 주주들을 뭡니까? 주식을 사서 소각한데 매입 소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매입 소각. 매입 소각. 매입해서 소각한다. 그럼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매입 소각이요. 그냥 감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식을 발행한다 하면요. 그죠?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다 이거죠. 주식을 발행한다. 근데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가 보통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뭐냐면 돈 주고 뭡니까? 증자. 주식을 발행한다. 유상증자 알겠습니까? 유상증자. 돈 주고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아니 돈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상증자. 무상증자는요. 주식을 발행은 하는데 뭡니까? 돈을 받지 않고 자본금을 늘린다. 그런 말이죠. 그죠? 용어만 좀 아세요. 증자하면 무조건 주식이 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찍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주식이 발행되는 거죠.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즉, 이 정도의 개념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증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감자는 뭡니까? 주식을 소각한다. 그죠? 매입 소각. 일단 먼저 알아주세요. 용어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번 해보죠. 처음에 출자하면 출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출자 행위에 따른 있죠. 반대 거꾸는요. 항상 출자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죠? 뭐가 나타나죠? 출자하면. 주식의 발행이 먼저 선행이 되겠죠. 그죠? 출자하면 뭡니까? 영수증 끊어주는 거예요. 출자했다는 말은 주주가 돈을 회사에, 그죠? 우리가 자본을 유입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될 건데,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바로 주식의 발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식 발행.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이렇게 출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보면 보통주하고요. 우선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주. 그러니까 보통은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 우선주는 뭐냐면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을 빨리 받거나, 그죠? 아니면 자녀 재산 같은 거를, 그죠? 청산할 때 보통주에 비해서, 그죠? 우선적으로 받는 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얘기합니다. 같은 주식이라지만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비쌀까요? 가격은요? 가격은 얘가 뭡니까? 비쌀까요? 100만 원을 가정하면 얘는요? 우선주가 아니라 한 80 정도 된다. 이거 뭐 보통주는 삼성전자 이렇게 하지만 우선주는요? 우리 신문에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하고 여기 우라고 딱 적힌 게 있습니다. 그죠? 신문에 보면 우라고 갈로치고 우라고 된 거 있죠. 그게 바로 우선주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얘는 옵션이 있는데 왜 싸지? 더 비싸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결권의 유무인데, 의결권 있죠. 주총에 가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주가 있고 얘는요 없습니다. 의결권.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할게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선주를 가진 사람은요,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돈만 먹고 떨어지라 이거죠. 간섭하지 말고 경영에 참가하지 마. 그냥 돈 놀이해서 그냥, 그죠? 알아서 그거 먹고 떨어지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의결권을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우선주를, 그죠? 우리가 하는, 우선주를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계학적으로는요, 정부 이용자한테 우리 회사의 주식 중에서 보통주만 있다라면요, 별 문제가 없어요. 보통주만 있다면 다 의결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 우선주를 발행했으면요, 그죠? 이 금액이 전부 다 뭡니까?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보통주 자본금하고 뭐예요? 우선주 자본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요 금액이 얼마냐? 만약에 요 금액이 10억이고 얘는 5억이라 하면 우리 세금이 15억이 되잖아요. 그죠? 자본금이. 그러면 요거를 15억이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10억, 우선주 자본금 5억, 이렇게 강제로 꼭 구분하라고요. 구분해야지 정부용자 입장에서, 야, 의결권이 얼마가 있는지 있죠. 그 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보통주 자본금에 뭡니까? 우선주하고 구분하죠, 그죠? 우선주가